안녕하세요. 시니어 도란도란 TV입니다. 지난 2화에서 보여드렸던 82세 남편을 간병하는 78세 아내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 이후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털어놓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버티고 계신 어머니, 낙상이 잦아진 아버지, 그런데 도움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장기요양지원제도. 이 제도 하나로 어르신의 하루가 그리고 돌보는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돌봄제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요양지원제도를 쉽고 따뜻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실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새벽, 민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어머니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4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고 기어서 가는데 30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날 밤 평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닌데 괜히 소란 피우기 싫어서. 민지 씨는 그날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 씨는 대학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민지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는 바로 물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해봤냐고. 민지 씨는 그 제도를 몰랐습니다.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돕고 비용도 거의 정부가 부담한다고. 민지 씨는 그날 저녁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577-1000번.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민지 씨는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81세, 허리와 무릎이 안 좋아서 혼자 걷기 힘들고 최근 낙상도 있었다고. 상담원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방문조사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의사소견서를 준비하라고. 전화 한 통. 10분. 그것이 김은희 어르신 삶이 달라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원이 김은희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조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꺼내 들고 어르신께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는지, 세수와 양치는 가능한지, 식사 준비는 할 수 있는지,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밤낮을 구분할 수 있는지 90여 개의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조사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어르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어날 수는 있지만 30분 걸린다고. 화장실은 갈 수 있지만 중간에 쉬어야 한다고. 넘어질까봐 무섭다고. 조사원은 기록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2주에서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의사소견서를 떼서 제출하라고. 민지 씨는 다음 날 어머니가 다니던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용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어르신의 허리와 무릎 상태, 보행 능력, 일상생활 제한 사항을 적어주었습니다. 발급 비용은 2만 원.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민지 씨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신청한 건 아닌지, 자신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등급이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민지 씨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민지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5등급 판정. 민지 씨는 즉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5등급이면 어떤 건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민지 씨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도움받을 수 있어요. 5등급 판정 후 일주일. 김은희 어르신 댁에 처음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미숙 선생님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주 3회 월수금 오전 10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3시간씩 어르신을 돕습니다. 첫 방문 날 박 선생님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은 침대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르신 옆에 앉아 천천히 허리를 받쳐드렸습니다. 어르신이 힘을 주자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30분 걸리던 일이 5분으로 줄었습니다. 세면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르신이 세수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비틀거리지 않을까? 손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세수를 마치자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두부와 호박을 썰었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20분 후 식탁에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이 차려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르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식사 후 박 선생님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방을 청소했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팔을 받쳐주자 어르신은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돌아간 후 김은희 어르신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은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비용. 민지 씨가 확인한 본인 부담금은 월 47,000원이었습니다. 주 3회, 하루 3시간씩 총 월 36시간 이용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요양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치매 초기 대상인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1, 2등급은 중증입니다. 거의 누워 계시거나 와상 상태인 분들입니다. 3등급은 중등도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 5등급은 경증으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김은희 어르신처럼 혼자 생활은 가능하지만 위험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여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목욕, 산책, 말벗, 운동을 도와줍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하루 3시간씩 주 3회 이용하면 월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방문 간호.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 복용을 관리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2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입니다.
세 번째, 주간보호센터 또는 야간보호센터. 낮 시간이나 밤 시간 동안 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봐줍니다. 식사 제공, 목욕, 운동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가족이 낮에 일을 하거나 쉬어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요양원 입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용구 지원. 보행기, 전동 침대, 욕창 방지 매트, 이동 변기 등을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더 적거나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합니다. 1577-1000번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겠다고 말하면 상담원이 어르신 정보를 받고 방문 일정을 잡아줍니다. 둘째, 공단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약 1시간 동안 90여 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거동 능력, 인지 능력, 일상생활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셋째,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비용은 2만 원 정도입니다. 넷째, 2주에서 4주 후 결과가 문자나 우편으로 옵니다. 등급이 나오면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상담해 줍니다. 요양기관을 연결해주고 이용 계획을 세워줍니다. 등급을 받으면 좋은 점, 이 부분은 조금 더 또박또박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문 요양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며 식사, 청소, 세면, 산책, 말벗 등을 도와줍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는 사람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상처 소독, 혈압혈당 체크, 건강 상태를 봐줍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 머물며 프로그램, 운동, 식사, 목욕 등을 함께합니다. 가족은 그 시간에 일도 보고 잠시 숨도 돌릴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지원은 정말 혼자 생활이 어렵다면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복지용구 지원은 보행기,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같은 생활보조 도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데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부모님은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아주 쉬운 기준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예 또는 아니오를 한번 해보세요. 혼자 일어나 앉을 때 한 번에 잘 안 되신다. 욕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질까봐 늘 불안하다. 실제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적이 있다. 목욕이나 샤워를 혼자 하기가 많이 부담스럽다. 약을 제때 드시는지 가족이 계속 확인해 드려야 한다.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거나 방향을 헷갈려 하신 적이 있다. 혼자 사시는데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다. 이 중에 3개 이상 예라고 느껴지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한 번쯤은 꼭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필요한 대비에 대해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상태가 변했을 때 다시 신청하면 그때는 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은희 어르신의 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더 힘든 사람들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이용해보니 우리 집이 딱 필요한 집이더라고요. 많은 가정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엄마는 아직 괜찮다. 아버지는 원래 허리가 안 좋으시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시고 골절되시고 입원하시고 그때서야 허둥지둥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장기요양 지원 제도는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집은 아직 괜찮다. 우리 부모님도 대상이 될 것 같다. 나도 언젠가는 이 제도가 필요하겠지. 어떤 생각이 들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알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고 필요할 때 어떤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위기 앞에서 훨씬 덜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과 부모님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시니어 도란도란 TV였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